한동훈 의원이 대중적 팬덤과 지지가 일정 정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신당을 할 정도의 에너지와 명분과 뭐 실리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조금 판단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보수의 위기는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물을 고르는 방식이 매번 똑같기 때문에 오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이분이 꽤나 글이 좀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되는 분이신가 봐요. 자, 이 국힘 분당을 부추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 양당제가 한계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당은 새 판을 짤 기회. 친한계가 탈당해서 한동훈 이름으로 신당을 창당하라는 부추김으로 이게 조금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 요거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 소장님 어떻게 보시죠? 먼저. 김대중 주필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뭐 과거에 정말 조선일보가 뭐 사주를 뭐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왜냐하면 이 언론 형성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 언론 형성 과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간신문에서 나온 거를 라디오든 뭐 이제 TV든 그날 밤 뉴스에서 반영하고 이러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었는데 여튼 여론 형성에 특히 보수 진영의 여론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근데 이 칼럼을 보면서 바로 직전에 그 조갑재 대표도 한동훈 창당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조갑재 대표나 김대중 주필이나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게 좋은 일이 될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신당 창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뭐 신당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3당의 역사라는 게 네. 명멸했지만 결국엔 멸했습니다. 명한 적은 정말 짧은 기간.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예. 개혁신당도 2024년 총선엔 잠깐 빛난 거죠.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소선거구제에서 3당이 살아남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절감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대중적 팬덤과 지지가 일정 정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신당을 할 정도의 에너지와 명분과 뭐 실리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조금 판단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원이 저 창당하려고 합니다. 정광재 대표님 그동안 저 많이 도와주셨는데 같이 창당해서 신당 가시죠. 지금 에지 오브 나우로 물어본다면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김대중 주필의 진단에는 동의를 하고 대신에 처방전에는 좀 반대를 하는데 네. 양당제가 한계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뭐 22대 총선에서 보시면은 두 거대 양당이 95%를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30%예요. 이 국민의 3할이 지지 정당을 못 찾았는데 국회의석은 양당이 한 95% 이상을 가져가는 이 구조가 저는 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처방이죠. 문제는 처방이고 그 처방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걸고 들어간 창당이다. 그게 실패한 것들 앞서 정광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도 그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모이게 되면은 괜히 정치권에 혼란만 주게 되지 네. 결국에는 실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당제가 문제라면 처방은 세 번째 정당이 아니라 세 번째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 시스템이 중대선거구제인데 네. 중대선거구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꿀 빨고 있는데 그걸로 안 내놓겠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정치인들이 안 만들지.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은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정도 되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한동훈에게 신당 창당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나온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랑 선 긋고 이거 한동훈 의원을 좀 지지하는 것을 글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읽어도 될까요? 뭐 한동훈에 대한 지지보다 더 확실한 건 장동혁과 현 국민의힘 주류에 대한 비토는 확실한 거죠. 이거를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고로 김대중 주필은 중도 보수 정도 수준의 논객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른쪽에 있었던
농객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보더라도, 그러니까 조갑재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갑재 기자 왕년에 극우 성향이라고 월간조선하면 조선일보 중에서도 극우 쪽에 가까운 네. 매체가 월간조선이었고 거기서 편집장 대표를 지냈던 분이 조갑재 기자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보더라도 왕년에 강경 보수 극우였던 분이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더 구석에 있다. 거의 뭐 벼랑 밑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거는 양당제 얘기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양당제를 깨고 신당을 만들 정도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범국민의힘의 일원인 거고.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노려 볼 수 있는 거는 다당제 구도를 바꿔가지고 보수를 분할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보수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신당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다당제로 가는 신당이 아니라 기존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예. 근데 그러려면은 신당을 창당할 때 덩어리가 오히려 커야 돼요. 예, 창의적인 노선이 아니라면 예. 국민의힘의 기존 식구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예. 딱 처음에 여론조사 딱 실시했더니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몇 명 더 가가지고 이게 그대로 가면은 선거 때 기호 2번을 단다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크게 깨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해요. 국민들한테 다당제와 양당제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시느냐 네. 이런 조사를 실시도 하고 또 가끔씩은 제3당 신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조사를 해보면 다당제를 지지하는 국민하고 또 신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보면 범국민의힘보다는 네. 범민주당 쪽이 더 많아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다당제를 하고 신당을 만들려면은 민주당 지지층을 많이 깰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왕년의 안철수처럼. 근데 한동훈이 그런 포지션이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 가능성은 시도한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이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참 여러 관점에서 존재하는데 뭐 홍준표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을 데려와 보수를 망친 자들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보수를 망친 자라고도 말을 할 정도로 그래요. 정 소장님, 이거 한동훈 의원이 보수를 망친 이제 원흉이라고 지금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네. 본인이 막지 못한 거 아닌가요? 2021년 대선 경선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선을 치른 사람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에요.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진 겁니다. 본인이 막았어야 돼요. 막으려면. 근데 데려온 사람 본인이 막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데려온 걸 탓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왜 그때 본인이 막지 못했느냐. 그에 대한 반성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었을 때 대구시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 부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본투비 안티 한동훈 같아요. 본투비.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비판하기 위해 태어난 분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관계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인은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 30년 가까이 막 정치를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한동훈 의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검사하다가 그냥 갑자기 낙하산으로 와갖고 네. 당을 확 한꺼번에 그냥 장악해 버리니까 네. 본인이 하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감정들도 좀 있을 것 같고 한동훈 의원과는 당시에도 또 뭐 대권 후보를 놓고 잠재적으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싫어했던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조금 그 감정의 골이 좀 없어질 만도 한데 계속 이렇게 계신 걸 보면은 단단히 뭐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5년 전에 언론에서 윤석열이면 이재명 이긴다 해가지고 판을 깔아줬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희가 1년 반 동안 쭉 지켜봤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데려와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떠받친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뒷부분에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 말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같은 방식으로 또 다음 인물의 판이 짜여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저희는 5년 동안 뭘 배운 걸까요? 네. 보수의 위기는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물을 고르는 방식이 매번 똑같기 때문에 오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분당을 부추기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힘과 개혁신당 합당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보수 정계 개편 방향지 어떤 흐름인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차호 대변인님? 이게 분당이든 합당이든 네. 순서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먼저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노선의 합의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구조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 순서가 조금 무너진 것 같아요. 이게 평가 없이 합치면은 가지고 있던 부채들까지 다 합쳐지게 되는 것이고 노선 없이 또 갈라지거나 다시 합쳐지면은 또 같은 일의 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보수 뭐 재편의 부품으로 사용될 마음이 없고요. 뭐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도 그날 뭐 합당의 시너지 얘기하셨지만 이 대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중하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보안 수사권 문제나 다른 것들처럼 야권 공조는 가능하겠지만 공조와 합당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사실 뭐 합당이냐 뭐 분당이냐 이런 것보다 내 삶이 얼마나 나아지느냐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거지. 예, 그래서 합치자는 말 이런 건 말보다는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정치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지금 차호야호 대변인님 뭐 가족을 동원하신 건 아닐 텐데. 가족이 있을 거예요. 여기. 차호야호 난리 났어요 지금. 댓글창에. 그리고 우리 정광재 소장님, 예. 양심혁명이라는 분이 평론은 여야를 떠나 정광재가 가장 중도적이고 명확한 정치 평론을 한다. 이런 말씀. 아, 그래요? 예, 이거 직접 정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네. 어느 분이 언론사에 기고를 한 글인데 예. 뭐 전직 언론인 예, 것 예. 같아요. 평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각 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쓰레기 논평만 하고 있다. 아. 근데 예외는 있다. 정광재가 그랬다. 딱 몇 문장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야. 제가 야 내가 네. 저 모르는 분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 글을 보고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어떤 분은 정광재가 중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 뭐 저기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죠. 좋은 댓글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인데. 아니 그리고 저기 번외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실제로 창당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외돼 있구나. 네. 진짜? 여기 빼고 소외돼 찬다 있어. 뭐야? 누가 창당을 한다고요? 한동훈 대표, PK 쪽으로 해서 진짜요? 다음 총선에 나가실 분들을 지금 하나 둘씩 섭외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경기 북부에서 정치를 해갖고 예. 경기 북부가 이게 부산에서 제일 먼 데거든요. 정보가 소외된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이게 왜냐면은 만약에 애써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내년 2월이 됐든 내년 8월이 됐든 장 대표가 언제 물러날지를 모르지만 예. 그 상황에서 본인이 제외가 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은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좀 맞춰서 봐가면서 지금 하나둘씩 포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래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고향이 어떻게 부산이면 한번 예. 힘을 실어보겠는데. 사투리 연상이라. 하시죠 지금. 동현 정치연구소 하셔야죠. 이제 뭘로 이름 부산 바꾸려고. 정치연구소로. 이름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최 씨님께서 네. 정 소장님 거울 보세요. 본인은 본투비 한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평가가 정치인에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읽어주셔서. 네, 저는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한동훈 의원에게만 우호적인 코멘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동훈 의원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가까워졌던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또 뭐 계엄이라는 그 정말 국가적 위기를 거쳤고 뭐 탄핵 과정을 거쳤을 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씨감자라도 남겨둔 사람은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거지. 네. 제가 그 인간적으로 정대분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한동훈 의원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정치를 응원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뭐 정치적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말씀을 올릴 때
또 뭐 그게 뭐 긍정 부정에 따라서 좀 어떤 라인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뭐 정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 그리고 세로이님께서 아까 김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는 나쁜 남자가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좋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저 시청자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뭐라고 말해도 그냥 맷집이 너무 센 거야. 예, 같이 함께 얘기하자. 이런 장이 지금 이거 열리고 불편한 있습니다. 질문인데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건가요? 국힘당원으로서 솔직히 진짜 궁금한데 경민정 MC 정체가 궁금합니다. 보수 우파인가요? 아니면 좌파인가요? 제가 민주당에 국힘을 탈당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까지 했어요. 거기서 의원도 하고. 근데 그때 그 안에서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있었잖아요. 네. 뭐 비명 행사하고 뭐 수박 낙인 찍고 이럴 때 탈당을 한 거죠. 그 이후에 개혁신당에 있었죠. 그 대통령 선거 이제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개혁신당을 최근에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힘 비판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뭐 제가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좀 우상입니다. 예, 뭐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국힘 비판하면 좋아하고 뭐 누구 비판하면 안 좋아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 자, 웃기지마님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2,000원 슈퍼챗. 오늘 출연자 인물이 다 훤하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멋진 분으로 3분 모셔봤습니다. 예, 그리고 웃기지마님이 차후야호 차분히 말 잘한다 하셨어요. SASY님 경민정 수고했다고. 아,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회원으로 운하최님 예, 10,000원 주시면서 조선일보 한동훈에 대해 평가하는 거 보면 좌파에 대해 MBC가 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쉴드를 치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님 6개월 회원 고맙습니다. 10,000원 슈퍼챗. 차호 대변이 날카로운 논평 응원한다. 아, 엄마 그만 싸요. 예. 예. 출연료보다 슈퍼챗이 더 그러니까요.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다음님이 저희 엄마신가요? 저한테도 쏘셨는데. 아니 우리 엄마야 차오 엄마야 누구야? 영자 씨야? 예. 뭐야 이게 그리고 경민정 앵커 지난 대선 때 역할 잊지 못할 것 같다. 2년 계속 이어줄 수 있게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라라님께서도 감천마을 글 개인적으로 감동이었다. 땡큐 하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